예,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또 언제나 시험은 그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하여튼 저기 그 시험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예, 저저번 주죠. 이제 저번 주는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예, 저번 주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 9 블락, 9개 요소 중에, 핵심 파트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핵심 파트너까지였고, 그 이후부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두 개죠. 네. 일곱 번째까지 했으니까 이제 비용 구조와 그리고 수익 모델 이 두 군데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 구조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면 비용 뭐겠어요? 결국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어떤 쪽에 얼마나 들어갈까? 예, 그렇죠? 예, 비용 구조라 그러면 비용 구조는 결국은 뭐예요? 예,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에 소요될까? 라는 거에 대한 분석, 예, 이런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표현했네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얘기 나왔네. 고정비와 변동비 및 가장 중요한 얘기,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용 구조, 그러니까 여기죠, 요 칸. 요 칸에다가, 이 칸에다가 적을 내용이 뭐다? 예. 사업에서 필요한 모든 자금, 소요되는 자금을 일단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분석은 고정비와 그리고 변동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뭘까요?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거는 이제 매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 거. 이게 변동비예요. 아시겠죠? 매출이 오름에 따라 뭐가? 예, 비용이 함께 오르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조회사에서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제조 원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입해야 되는 비용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뭐예요? 원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가 돼요. 변동비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을 졌어요. 공장을 지면 공장에서 나가는 뭐 임대료라든가, 그죠?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나가는 어떤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매출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달 감가상각이 많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매출이 오름에 따라 비용이 오름에 따라 비용이 함께 오르지 않는 비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게 맞겠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비고 저런 것들이 변동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글자 크기가 너무 커서요. 좀 줄일게요. 글꼴 조금만 줄이고 할게요. 제 컴퓨터도 이제 바뀔 때가 됐나 봅니다. 점점 느려지네요. 네, 잘 보이죠? 보이시죠? 자, 고정비하고 변동비 같이 좀 배워봤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비용 구조, 그러니까 비용 분석, 비용에 대한 사업 모델이 뭐다?
예,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죠?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에 소요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고정비, 변동비를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게 바로 무슨 칸이다? 이 칸이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용 구조는 예,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에 소요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쭉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예, 쭉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그 분석을 통해서 예,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A, B, C라는 비용이 있는데 A는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까? B는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바로 뭐다? 예, 비용 모델, 비용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겁니다.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전 단계에서 배웠던 이 핵심 파트너예요. 뭐예요? 핵심 파트너와,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질 비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배웠죠? 예, 핵심 파트너, 공장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꼬셔서 예, 협정을 맺어서 예, OEM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론은 비용 구조의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뭐가 좋아질까요? 예, 보통 창업 사업 계획서를 보시는 그런 전문가들, 예, 창업 컨설턴트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실현 가능성인데 이 실현 가능성 부분을 제일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비용 구조의 차별화예요.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사업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사업 실현 가능성은 100%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비용 구조의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랑 연결된다고요? 비용 구조는 실현 가능성과 연계되는, 그렇죠? 예, 비즈니스 BM 모델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9가지 중에.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핵심 파트너라든가 핵심 자원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남의 손한테 의지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가장 나이스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알디라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제 생각엔 커진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이게 되게 아주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없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RD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비용 구조를 그 혁신적으로 줄였냐면, 얘네들이 된다. 이 회사는 그 모든 제품이 PL 제품이에요. PL 제품. 아시겠죠? PL 제품. PL 또 재밌는 거 보이네. PL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private private 이거 예, private 예, label 예, 이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사상표, 예, 그러니까 그 자기상표로 모든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 OEM이죠. OEM으로 만들되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만들면서 싸게 만들었어요. 대량으로 싸게. 그래서 진열 같은 것도 안 해. 뭐에다가? 팔레트에다가 올려놓고 판매하는 그런 식이에요. 팔레트에다 올려놓고 판매하는. 아시겠죠? 이런 데가 요즘에 히트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뭐 차뛰기 포뛰기가 아니라 팔레트 뛰기. 그러니까 묶음 단위의 판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어떤 사업모델 되게 많은데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팔레트 단위로 PL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뭐죠? 승무원, 아니, 뭐 직원이라 그러죠, 직원. 예, 캐시어도 별로 안 두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이소 같은 경우에 캐시어를 없애는 경향이 있어요. 예, 저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다이소에도 지금 가보면 없어요. 뭐가? 예, 직원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코드 찍고 나와야 돼요, 양심껏. 아, 뒤에 한 명이 지키고 있긴 있어요. 바코드 잘 찍나. 예, 그렇게 지금 인건비를 줄이면 그만큼 뭐가 늘어나겠어요. 예, 원가가 주니까, 예, 운영비가 주니까, 예, 고객들한테 그만큼 싸게 판매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알디라는 슈퍼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는 거의 MS가 50% 이상, 그리고 몇백 개 지금 가맹점이 벌써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어차피 책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일단 비용 구조의 차별화 프레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블루오션 전략을 활용한, 예, ERRC가 블루오션 전략이죠. 예, 그것도 한번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예, 뭐예요? 가치를, 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루오션 전략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당신은 비행기를 왜 탑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비행기를 탄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옛날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뭐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비행기를 왜 타요? 빨리 가려고 타는 거죠. 그죠? 빨리 가려고 타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그쵸? 그래서 비행기의 좌석은 비즈니스석 빼놓고는 진짜 좁죠. 예, 엄청 좁습니다. 예. 일단 사람 많이 태우고 빨리 날아가서 내려주려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스튜어디스가 날라주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탄다? 아니면 스튜어드가 날라주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탄다? 그렇진 않겠죠. 그죠? 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커피를 꼭 스튜어디스는 줘야 될까? 이런 게 이제 블루오션 전략의 가장 큰 의문인 거예요.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진짜 고객한테 가치가 있는 게 저 비행기 타고 커피 주는 걸까? 비행기 타고 와인 주는 걸까? 비행기 타고 밥 주는 걸까?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어떤 걸까? 그래,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공산업에서 뭘 더 더할까? 어떤 걸 더 더해줄까? 그리고 뺄 건 뭘까? 그래서 결국은 저가항공사가 나온 건데, 저가항공사는 뭐예요? 그래서 예, 제복도 안 입고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 그 남자 승무원, 여자 승무원이 반 이상으로 줄고, 그렇죠? 예, 반 이상으로 줄고, 대신에 늘어난 게 뭐예요? 늘어난 게. 그렇습니다. 뭐 좌석도 그 비즈니스석 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빨리 가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비행기를 타고 솔직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소도 시간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 게 예를 들면 수원에 사는 사람보다는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가는 건 훨씬 빨라.
그죠? 예. 김포에서 하니까 그냥 김포항에 가는데 10분, 20분, 그리고 딱 가자마자 표 끊고 날아가면 1시간이면 날아가거든. 근데 수원에서 제주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원에서 김포까지 오거나 수원에서 청주공항이나 거긴 근데 청주공항 가면 또 뭐 한 반나절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김포공항으로 와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빨리 가고 싶은 게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타려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소도 시간에 어떤 셔틀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운항 속도와 그 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ERC 전략이에요. 그래서 ERC 전략이 뭐냐면 E, ERRC 뭐의 약자냐? E는 뭐의 약자더라? 이레이즈인가? 이레이지. 지우다란 뜻이죠. 그죠? 예, 지우다, 없애다, 없애고, 찾아보세요. 그다음 R이 뭐예요? R이 reduce, 줄이고. 그럼 줄이거나 없애는 건 뭐예요? 고객한테 커피 같은 거 주면 좋아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고객 가치가 아닌 서비스들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해서 그걸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없애고 줄이고 그리고 뭐 그리고 raise 예 raise가 뭐예요? 그리고 느리고 증가시키고 예, 이게 뭘까요? 예, 그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겠죠. 그 소도 시간에 셔틀을 늘리거나 아니면 운항 시간을 더 짧게 하거나 운항 간격을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창조. 없던 거를 만들어내라는 소리예요. 없던 걸 만들어내라. 예, 한마디로 그 저가항공사에서 없던 걸 만들어낸 건 뭐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리자마자 그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셔틀을 같이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런 건 없거든. 그죠? 나와가지고 대중교통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서 바로 버스를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까운 소도시로 더 뻗어나갈 수 있게. 그게 이제 창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짝퉁으로 날라왔어요. 예, 할 거 다 해. 예, 서비스 다 해주고. 그래서 가격만 내렸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가항공사가 그렇게 크게 크진 않았죠. 그래도 많이 컸어요. 그죠? 가격 가지고. 음. 근데 책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이제 시티즌 M이라는 호텔이에요. 아, 호텔은 왜 가는 거죠? 호텔은 자러 가죠. 그쵸? 그럼 자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호텔에. 예, 자러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침대죠, 침대. 침대만 푹신하고 빵빵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일 편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호텔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요. 방에 들어가면 침대 하나밖에 없어. 침대 하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컨셉이야, 컨셉. 침대밖에 없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편하게 쉬게 하는 거실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공용 공간을 만든 거예요. 공용 공간. 그래서 이런 24시간 식음료 서비스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라운지라고 그러죠. 라운지를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면 진짜 푹신한 방에서 잠만 잘 수 있게 같이 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방이 작아지고 그러면서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누릴 건 다 누리는 거죠. 바깥에 바로 걸어 나오면 거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 공간에는 리셉션장에는 예, 아주 럭셔리한 그런 어떤 음료 서비스라든가 음식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작게 만들고 그리고 딱 그 규격에 맞춰서 만드니까 뭐 허니문방 이런 건 없으니까 이거 벌집 같이 돼 있잖아. 벌집 같이 그죠?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듈식 객실 인테리어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가격을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비용 구조, 비용 가치, 비용 구조의 차별화의 첫 번째 요소인 중요한 가치,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 비용 구조는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 예, 첫 번째 얘기였어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예, 두 번째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저비용 혁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격을 최대한 싸게 만들려는 건데, 저 앞에 거는 가치에 집중한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에 집중한 거냐면, 이걸 MVP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 나온 핵심 이론이에요. 예. 린 스타트업에서 나온 핵심 이론. 예. 핵심 이론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중요한 기능 외에는 모두 버리는 제품. 예.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거를 갖다가 MVP 상품이라고 표현해요. MVP 상품, MVP 상품, 예, MVP 상품. MVP라고 하면 뭐 VVIP들이 쓰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MVP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미니멈 미니멀이라고 표현해요. 미니멀 좋아요. 바이어블 프로덕트 예, 이 뜻입니다. 예, 뭐예요 이게? 최소 기능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최소 기능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MVP 상품이 뭐다? 최소 기능 상품. 영어로는 Minimal Viable Product라고 하는데 린스타트업의 핵심 이론입니다. 뭐냐면 중요한 기능 외에는 모두 버리라 그 소리예요. 그래야지 비용이 혁신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요즘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층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층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이하 그리고 저개발국에 있는 국민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문명의 이기들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경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 특히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이제 정수기 같은 것도 그래 참 물이 안 좋아서 물로 그 나쁜 물을 먹고 예, 그 몸이 안 좋아지는 어린이들이 있는 나라들도 많다면서요. 조금 불쌍한 거야. 그죠? 그런 어떤 저개발국에서 예, 꼭 필요로 하는 게 결국은 진짜 물이겠죠. 물. 그쵸? 그 물을 만들 수 있는 정수기. 근데 이 정수기가 우리나라도 알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 타타 그룹이라는 인도의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같은 경우에 엄청나요. 그 뭐 5천 조라 했나 뭐 하여튼 비용으로 시가총액으로 엄청난 그런 어떤 회사 삼성만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21불짜리 요거예요. 요거 예, 스와치 정수기입니다. 최소 기능만 있어. 뭐만 물통만 있고 여기에 필터만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필터는 예,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필터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제품 가격이 21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5,000원, 24,000원 요 정도 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스와치 정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 국민이 거의 이용을 할 수 있고 물 부족에서 해결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예,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누리고 국민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저 타타그룹의 스와치 정수기예요. 예. 한마디로 핵심 기능만 갖추고 예, 만들어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그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 기능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허접한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도 만들었는데 저기 보이는 티코같이 생겼죠? 예, 저게 2,000불 돼요. 예, 200만 원 좀 넘는 거죠. 예, 그죠? 200만 원 좀 넘는 자동차도 만들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코코넛 열매라든가 아주 저가, 원료가 아주, 원가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재들을 활용해서 뭐까지? 예, 그 나노하우스라 그래서 집까지 아주 싸게. 예, 그래서 그 땅은 넓고, 예, 집은 없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예, 집도 예, 진짜 1인 1가구 예, 해주는 그런. 요즘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 김병만인가요? 김병만 씨 때문에 그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 이동주택이라 그러는 이동식 주택도 갑자기 말 나온 김에 땅만 있으면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한번 쳐보면 예, 예를 들면 이동식 주택 이러면 나오나요? 네, 많이 나. 이제 김병만이 이런데 광고도 하네요. 그죠? 예, 공간 제작소. 야, 멋있다. 예,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겼네요. 우와, 이거 죄송합니다. 우와, 이런 게 있네. 근데 가격도 나오나? 가격은 안 나오네요. 요즘 이런 건 얼마씩 할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견적문의.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들어보니까 뭐 한 30평짜리를 1억에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땅만 있으면 저런 데 가서 집 하나 딱 옮겨놓고 바닷가 옆에, 예, 살고 싶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두 번째는 뭐예요? 예, MVP를 제작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거죠. 예, 남들이 생각하는 가격 혁신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또 저비용 혁신이죠. 예, MVP.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작 판매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뭘 개발한 사람이냐면, 이분은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를 개발해 내신 분이에요. 컨테이너.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시랜드 그룹의 회장인 맥린이라는 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류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예를 들면 물건을 가지고 올 때도 적재도 이렇게 층층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가지고 왔을 거야. 그거를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 이동을 하고 날라야지만 어떻게 해요? 배에서 땅으로 부두로 내릴 수가 있고 내리면 어떻게 돼? 부두에서 또 그거를 싹 다 예,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어, 건 바이 건으로 버스나 아니죠 트럭이나 이런 데다가 또 옮겨 실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모듈하죠. 컨테이너가 모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규격이 딱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항구에 가보면 다들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거.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곤도라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 있어.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를 배에서 딱 들어 올려가지고 어디요? 그 앞에 그 트럭이 와 있으면 트럭에다 딱딱 올려주죠.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죠? 혁신적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하역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 혁신을 만들어낸 게 바로 누구예요? 예, 말콤 맥린이라는 예, 시랜드 그룹의 회장입니다. 예, 회장이 저걸 만들어서 회장이 됐겠죠. 그쵸?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기능,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체,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내는 게 바로 뭐다? 비용 부자 가치 차출 방법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비용 구조에다가 뭐를 입력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총 들어가는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를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어도 하나나 두 개를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다? 예, 핵심 파트너한테 나눠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ERRC 전략. 고객 가치에 집중해라. 그거죠? 고객 가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세 번째는 핵심 기능만 놔두고 나머진 다 버려라. 그래야지만 원가가 싸진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덟 번째 비용 구조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수익 모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